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스텝 바이 스텝 스웨터를 두 번째 떠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 작가님 도안을 2개 떠봤고 그 중에 하나를 또 뜨는 상황인데 대체 뭐가 그렇게 좋아서 또 뜨냐 하면 그냥 설명 방식이 좋고 그냥 도안이 좋아요. 경주에서 뜨개 캠프를 하면서 짜투리실 나눔을 받았는데 알록달록한 뭔가 엔프피스러운 양말실이었거든요. 한 50g 내외로 남은 게 있어서 길이를 재보니까 199m 정도 있더라고요. 그런 알록달록한 실을 너무 쓰고 싶은데 그래서 한동안 이 실을 어떻게든 바로바로 써먹고 싶다고 엄청 연구를 하다가 이 스텝 바이 스텝 스웨터가 배색이 있는 버전이 있어서 그 배색 버전을 참고해서 요래조래 한번 떠봐야겠다 생각하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제가 성분은 모르지만 대부분 양말 실은 슈퍼워시, 메리노 뭐 이런 실이잖아요.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어떤 색깔을 섞어야 저 알록달록이 튈까 고민을 했거든요. 마침 테무산 캐시미어 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베이지 아이보리 톤의 무염색 상태의 캐시미어에다가 이 알록달록을 섞어서 귀여우면서도 괜찮지 않을까. 특히 제가 이거 교복처럼 입던 옷인데 올해 새로운 교복을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도안은 메인이 5.5mm를 사용하기 때문에 게이지 맞추는 게 중요했어요. 배색이기 때문에 중간에 너무 갭이 지면 이상하니까 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도 게이지가 차오르는 조합을 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고민을 했거든요. 특히 캐시미어 실 2가닥으로는 절대 5.5mm가 안 되기 때문에 색깔 비슷한 울 80에 나일론 20인 실이 있는데 이거 한 가닥을 같이 섞어서 게이지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게이지 맞추기 힘들었던 게 배색 실이었는데 양말 실이 캐시미어 실보다는 조금 더 가녀린데다가 저거를 2가닥을 잡게 되면은 너무 길이가 부족하게 되는 거죠. 스트라이프가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옹졸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막 고민을 하다가 니트 공작소에서 미니볼 랜덤 박스 샀던 게 있는데 거기에 진짜 은은한 분홍이 있더라고요. 처음 계획은 사실 그 분홍을 2가닥을 잡을까 했는데 약간 쎄한 거 알겠죠? 콘사 와인더에 돌려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부족한 거예요. 이거를 2가닥은 안 되는 조합이 뜬 거였죠. 그래 진짜 어떡하냐, 이거 게이지가 안 맞아서 뜨개질을 못하네 하고 막 머리를 싸매다가 9월에 뜨개방 사람들이랑 같이 뜨개질 하려고 미리 감아놨던 굿실 모헤어가 있었는데 요거를 합치면은 게이지가 얼추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특이하게 배색실은 양말실 1가닥, 굿실 랜덤박스에 있던 모헤어 1가닥, 니트 공작소 미니볼 랜덤박스에 있던 분홍실 1가닥 해서 맞췄습니다. 이 와중에 배색실은 아까우니까 요대로 잘라가지고 빨기가 좀 겁나는 거예요. 이렇게 느낌 보고 사진 찍어두고 한번 대보고 괜찮겠지 하고 안심을 한 다음에 이 배색실은 다 풀고요. 메인 컬러만 세탁했어요. 캐시미어가 80% 이상 함유되어 있는 실이다 보니까 당연히 세탁 전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정확한 코스도 셀 겸. 참고로 메인으로 썼던 테무 캐시미어 실이랑 울 들어가 있는 실 총 3가닥 합했던 WPI는 9번이었습니다. 1인치에 총 실을 9번 감을 수 있는 정도의 굵기 조합이에요. 이렇게 하면 대략적인 그 스탠다드 얀 웨이트 기준으로 5.5mm 쓰면 되긴 해요. 가지고 있는 실 길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실 예산이 조금 타이트한 관계로 도안에서 요구하는 실 길이를 다 보고 작업했습니다. 메인 컬러가 600m 필요하고요. 컨트라스트 컬러가 225m 필요하기 때문에 그 양말 실이 200m가 채 안 되는 상황이라 스트라이프는 얇게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이 조금 더 길게 들어가게 제가 도안을 살짝 계산해가면서 뜨기로 했고요. 처음에는 가슴둘레 110인 C 사이즈 쓰고 싶었는데 괜히 또 실 부족한데, 특히 테무실도 길지 않거든요. 저기도 빠듯한 상황이라 B 사이즈를 뜨기로 했습니다. 가슴둘레 100 기준이에요.
목둘레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는 탑다운이라 막바늘 쇼팁으로 코를 잡았고, 고무단은 겹단이라 중간에 한번 안뜨기 단으로 접히는 부분을 예쁘게 만들어주고 접었습니다. 이제 합쳐야 돼요. 맨 처음에 코 잡았던 부분이랑 살아있는 코드를 같이 한꺼번에 니트 투게더를 하는 건데, 중간에 이게 무슨 소리지? 하는 부분들은 풀 튜토리얼 영상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작가님이 구간 챕터 다 나눠가지고 이 부분은 이렇게 보고 이 부분은 이렇게 보고 떠라 전부 알려줘요. 고무단이 끝나면 바늘 사이즈를 메인으로 키운 다음에 경사뜨기를 하고 쭉 내려가면 되는데, 경사뜨기 할 때 어떤 면은 겉면에서 M1R, M1L 하고 어떤 면은 앞면에서 M1R, M1L 하는데, 제가 앞면에서 하는 M1R, M1L을 제대로 못했나봐요. 그래서 지금 봐도 그쪽 구멍이 너무 큰데 이제 와서 돌이킬 순 없고 그냥 나중에 밑에 바느질로 이래저래 가리려고요. 그리고 배색 들어가니까 재밌긴 한데 진짜 떨렸어요. 배색단은 4단, 그리고 밑에 있는 메인을 16단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어디선가 틀리면 옷이 묘하게 웃길 거란 말이죠. 그래서 틀리면 어떡하나, 나 이거 볼 줄 모르는데 이러면서 진짜 떨었는데, 이제는 조금 떠서 알겠어요. 내가 지금 배색실을 뜨고 있어서 그 코가 바늘에 걸려 있다면 그 바늘 밑으로 3단의 코가 있으면 지금 내가 뜨고 있는 게 4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시작 마커가 오면 색깔을 바꿔야 되는 거죠. 저는 4단 뜨기로 했으니까. 다 끝나고 나중에 메인 컬러가 코에 걸고 있는 상태로 밑에 15단이 있으면은 이제 16단을 내가 뜨고 있는 거니까 더 뜨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누군가는 그것도 모르면서 배색을 어떻게 하는 거니 하겠지만, 뭔가 이게 걸려있는 코까지를 계산한다는 거 자꾸 헷갈린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그냥 무매인데 저는 꽤 긴장한 상태로 떠서 거의 무늬급의 3를 즐기면서 떴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프릴 배색 때 완전 말아먹었던 바로 그 부분. 이렇게 몇 단 차이가 안 나는 경우에는 시작 마커 넘기고 바로 밑에 있는 단에 코를 얹어가지고 같이 뜨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배색실 바꾸는 그 틈에서의 갭이 안 생긴다고. 이 팁도 그 영상에 다 있어요. 보면 완전 무매도 안에 염색실이라던가 화려한 색깔실을 많이 쓰시는데, 어떻게 보면 단조로울 수 있는 이 옷에 색깔이 알록달록 바뀌는 재미가 되게 쏠쏠한 거예요. 그냥 내가 뜨는 재미도 있지만 그 편물이 자라면서 색깔이 막 이렇게 변화하는 걸 보는 즐거움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짜투리 염색실로도 이 정도로 즐거운 걸 보니까 본격적인 염색실을 쓰면 참 재밌겠다 싶었어요. 저는 220m로 이렇게 많이 뜰 수 있을 줄 몰랐는데 의외로 실이 오래 가더라고요. 벌써 지금 스와치 떴죠? 그만큼을 빼고 B 사이즈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소매 분리를 하고도 더 뜰 만큼 실이 남아있어요. 그럼 제가 소매를 길게 떠도 충분히 총 660m로 되는 거겠죠. 메인 컬러만. 이게 왜 이렇게 미래형인가 싶죠.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에게 행운을 빌어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벌써 소매 분리가 다가왔어요. 이런 탑다운 레글런 스웨터는 소매 분리 직전에 조금 많이 지겹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번에는 견딜만 했어요. 저는 그 비결이 계속해서 배색해서라고 생각해요. 그냥 몇 번 늘림하고 계속 코를 만들어라 라고 하면 오케이, 이런 좀 따분한 과정인데, 저는 16단을 뜨고 배색단을 4단을 넣고 또다시 16단을 뜨고 또 4단,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내가 혹시나 정신을 잠깐 딴 데 팔아서 배색 간격이 틀어질까봐 계속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한 메리아스라는 생각이 안 들고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똑같은 무한 메리아스여도 배색이 들어가니까 훨씬 더 재밌는 걸 보고 의외로 그냥 막 편하게 뜨는 게 마냥 좋은 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그냥 마음 편하게 쭉 뜨는 무매보다 이렇게 배색 때문에 신경 쓰고 자꾸만 마음 써야 하는 게 오히려 더 재밌는 거 보고 의외로 뜨개는 너무 쉬운 것보다는 조금씩 더 어렵고 약간 신경 쓰이는 게 더 재밌는 프로젝트인가 보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도 뜨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 뜨개로그를 촬영할 때만큼은 조금은 더 어려운 거를 떠야 중간에 할 말도 있고 담을 것도 있어서 앞으로는 기왕이면은 뜨개로그에는 조금 내가 평소에 하던 것보다는 살짝 어려운 걸 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아무 생각 없이 배색도 없고 뭣도 없고 뭐 늘림 줄임도 없고 그냥 냅다 뜨는 것도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거 바늘 이야기 전체 동영상을 올라왔던 린넨데일 그물 니트인데 요거는 따로 뜨개로그를 촬영 안 할 거거든요. 근데 왜 보여드리냐면 요런 것도 뜬다. 그냥 뜨개로그만 없을 뿐이다. 그냥 이렇게 심플하고 슴슴한 거는 뜨개로그로 보기에는 재미없으시지 않을까요? 저의 고생이나 약간의 어려움이나 살짝의 고뇌 등을 구경하시는 재미가 있게 하기 위해서 너무 심플한 것들은 안 담고 있습니다. 근데 막 조각 모음 같은 느낌으로도 괜찮으시면 한번 생각은 해볼게요. 맨 처음 코 잡고 겹단하고 레글런 늘림하고 배색단 2번 들어간 다음에 몸통을 요만큼 뜨고 220m가 끝났어요. 참고로 스와치도 뺀 상태니까 220m로 꽤 많이 뜨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440m까지 쓰는 구간에 돌입해요. 성분표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저는 혹시나 끊어질까봐 무서워서 동물털 실들을 묶어서 항상 이어줘요. 왜 인스타 팁 이런 거 보면 물을 묻힌 다음에 빡빡 문지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힘으로 싹 풀리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항상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볼실 2개 자꾸 돌아다니는 거 신경 쓰여서 제가 감았어요. 똑같은 실이에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몸통을 쭉 뜨면 되는 거라 무한 겉뜨기를 했습니다. 배색단 하나 더 늘려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B 사이즈 아니라 C 사이즈 써도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네, 슬프지 않아요. 그냥 좀 아쉽지만. 배색단 총 5번 넣고 겉뜨기 3단 뜨고 몸통 고무단 들어갔어요. 배색이 알록달록 들어간 게 훨씬 귀여우니까 최대한 몸통을 길게 뜨고 고무단 들어가는 걸 자꾸 밀어가지고 한 단이라도 배색 더 넣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고무단은 메인 컬러가 필요한 16단만큼 다 길이 맞춰가지고 뜨고 코를 막았는데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풀고 배색단을 넣거든요. 배색실이 생각보다 많이 남던데 6단이 기본인 배색을 4단으로 줄인 게 생각보다 너무 많이 줄인 건가 봐요. 급 번개 함뜨가 생겨서 실을 갖고 나가기 좋게 감았어요. 마지막 3번째 세트, 총 6개 있던 테무 캐시미어 실에서 5, 6번째입니다. 440m에서 660m 가는 구간으로 소매를 떠요. 바다 보면서 뜨개질 할 수 있게 바닷가에 위치한 카페를 함뜨 장소로 정했는데 날씨가 너무 흐리고 비도 계속 오고 엄청 예쁘고 화려한 느낌은 아니라도 그래도 날씨 좋으면 잔잔하고 바다랑 구름 보기 좋은데 날씨가 안 도와주니까 그냥 우중충한 공간이더라고요. 풍경은 조금 아쉽지만 뜨개질 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재밌게 놀았어요. 그리고 저번에 뜨던 반팔 니트를 완성한 때라서 동생이 이때 새로운 도안에 꽂혀서 스와치를 떴는데 딱히 말릴 데가 없어가지고 에어컨 바람에 잠깐 말리기도 해서 보면서 낄낄거렸고요. 이게 나름 호두탑을 같이 입은 모임이었는데 인증샷을 깜빡해가지고 아쉬워요. 살짝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이렇게 비오고 습한 날에도 아크릴은 꽤 괜찮더라고요. 저는 소매를 다 뜰까 봐 걱정했는데 전혀 그러지는 못했고 그냥 적당히 소매를 뜨고 집에 와서 마저 떴어요. 근데 소매에도 배색을 다 넣고 보니까 배색실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이건 안 되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고무단 부분만 다 풀고 끝에 한 단을 뜨고 그리고 코를 막으면 굉장히 그 배색 부분이 알록달록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알록달록 실 두 가닥에다 베이스로 들어갔던 옅은 분홍색 한 가닥만 잡고 고무단에 배색을 넣기로 했어요. 괜찮을까 걱정했는데 완전 끝에만 겁나 알록달록한 게 진짜 귀엽게 잘 나왔어요. 최대한 알록달록한 부분이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덮어씌워 코막음 하면서 어떤 부분은 좀 많이 당기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좀 안 당기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세탁하고 나니까 이게 의미가 있었나 싶기도 해요. 그리고 조금씩 남은 실들은 제가 이거를 가지고 소품을 떠서 마지막 착샷에 보여드릴 수도 있고 뭐 이래저래 바빠가지고 깜빡하면 그냥 요 스웨터만 보여드릴 건데 참고로 빨래를 해보니까 이 약간 때꾸정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탁보다는 오히려 저는 두 번째 세탁 이후에 조금 더 팬분이 깔끔해질 것 같아요. 이미 한번 떠봤던 작가님의 도안을 두 번째 뜨니까 확실히 조금 더 도안을 디테일하게 보는 게 좋았고요. 그리고 처음 뜰 때 제대로 안 봤던 것 같은데 영상을 보면서 배색에 있는 그 갭 채우는 것도 그렇고 재수강에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색을 평소에 써본 적 없었던 알록달록한 실을 넣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마냥 아무 생각 없이 뜨는 것도 재밌지만 나를 약간 긴장하게 만드는 도안 재밌다. 앞으로도 종종 도전 많이 해야지 다짐했어요. 사이즈가 B니까 이게 총 9개의 사이즈 중에서 앞에서 두 번째 사이즈니까 제가 평소에 뜨는 것 치고는 조금 작은 사이즈인 편인데 입었을 때 핏도 나쁘지 않고 팔을 최대한 길게 떠서 소매가 내려오는 그 길이감이 딱 좋아요. 그리고 몸부통도 배색 욕심낸다고 많이 떴더니 지금은 더워서 그냥 긴가민가 하지만 이 또한 첫 번째 떴던 그 옷을 진짜 교복처럼 입었는데 요거 새로운 교복이 될 수 있겠다. 이제 이 스웨터가 첫 번째 스텝 바이 스웨터를 퇴직하게 만들고 저의 교복 자리에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고무단 끝에 있는 깜찍한 이 배색이 제가 실제로 일을 한다거나 하면서 이렇게 소매를 볼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너무 기분 좋아질 것 같은 거예요. 새로운 도안을 고를 때 어떻게 실을 배치하면 좋을지에 대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은 재미있는 프로젝트였어요. 그럼 저는 뒤에 짧은 착샷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뜨개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 빠이빠이!